안녕하세요. 2023년도 법행 두 번째 시간이고 2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법행 2번 문제는 직무유기죄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요즘에 이 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파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과거보다 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이슈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 쪽에서도 이 탄핵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형법에서도 내란죄, 이적죄 이런 굉장히 과거에는 되게 소원해 보였던 우리하고의 어떤 우리의 어떤 삶에 이렇게 부대끼거나 다가오지 않았던 그런 죄명들이 굉장히 좀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 뭐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198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40한 5, 6년 전 반세기 전의 일이잖아요. 그죠? 거의. 근데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제 점점 더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시험은 더욱더 그래요. 이 공무집행방해죄나 뭐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특히 요즘 들어서 이 직권남용죄는 거의 판례가 매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이 바뀌면서 각 정당들이 결국은 어떤 정치 보복 내지는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또 상대방을 뭐 이렇게 눌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쓰기 좋은 게 바로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래서 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심지어 이제 내란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적 법에 관한 파트, 과거에는 조금 등한시됐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기억해야 되는 그런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직무유기죄와 관련된 판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이게 교과서의 어떤 기본서, 기본 내용에 삽입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례들이고 어렵습니다. 법회가 다 어려워요, 시험이. 이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분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죠. 의식적인 방임 포기, 항상 이게 키워드예요. 의식적인 포기.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아야 돼요. 높은 법익 침해의 경우에 하나요? 성립한다. 맞습니다. 교과서의 기본서 이렇게 1호에 나올 만한 그런 지문이죠. 이번 중요합니다. 병가중 사건. 자, 병가중 사건이에요. 이거 키워드 병가중 사건입니다. 병가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자기 의무 내지 국가 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죠. 병가 쓰고 있는 사람한테 직무유기죄의 주체를 인정할 수는 없는데, 다른 직무유기죄의 정범과 공범관계가 성립해. 이 사람하고 어떤 기능적 행위지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아니면 교사를 했다든지 방조를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신분과 비신분자의 연대작용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직무유기죄도. 이론에 의해서 당연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론에 의해서 당연히 가능한 얘기죠. 뭐 비신분자인데 신분자하고 결국 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따라서 직무유기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에, 이거 중요해요. 이거. 형법 제122조의 후단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유기한다고 해서 부자기가 베이스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의식적인 방임 포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베이스예요. 따라서 이건 뭐다? 소위 부진정 부작위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암기하세요. 부진정 부작위로서 그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다? 부진정 부작위범이면서 뭐다? 계속범이라는 거야. 계속하여 그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하는 한 가벌적 위법 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맞습니다. 3번 되게 어려워요. 3번 잘 기억해 두시고, 4번 무단 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는 결근 사유와 기간,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 적시 수행의 필요성, 결근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결근 기간에 국가 기능의 저해에 대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종합적 고려.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1, 2, 3, 4번 다 맞는 지문이고 5번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통고처분이나 고발할 권한이 뭐예요? 없는 이게 중요해요.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없는데요? 고발할 권한이 없는데 이런 사람한테까지 이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어휴 숨 막혀서 못 살죠.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가 언제 어디서 자기가 범죄자가 될지 모르는 거야. 이런 경우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물론 몰랐을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서 처벌되지 않겠지만 이런 자한테까지 이렇게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직무유기죄 굴레에 이렇게 묶어버린다면 이거는 상당히 좀 너무 지나친 범죄, 지나친 어떤 형벌이 되는 거죠. 지나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직무유기죄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업무하기 무섭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요게 틀렸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병가중인자 요거 관련해 가지고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처단될 수 있다는 거 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자, 직무유기죄는 자기 의무를 존재하고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벌적인 위법 상태가 계속 존재해요. 즉시 범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진정 부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요거. 통고처분이나 고발할 권한이 없는데 이런 사람한테까지 직무유기죄를 인정한다? 이거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이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라고는 볼 수 없다. 아시겠죠? 남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죄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리딩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다른 시험에서도 출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즘 사회가 뒤숭숭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합격입니다. 합격하고 나서 사회에도 관심 가지세요. 지금 관심 사회에 너무 많이 가지시면 합격에서 소원해집니다. 합격에서 멀어지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내가 너무나 초라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지나친 관심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세요. 공부에 집중하시고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서 내가 오늘 30분 정도만 뉴스를 살펴보고 내 나름의 생각, 견해를 한번 가져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내가 한번 집회 나가야 되겠다 하면 딱 계획을 세워서 나가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너무 어떤 부분에 쏠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오직 공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